1961년 5월 16일 군인들이 새벽 어둠 속에서 한강을 건넙니다. 서울 중심지, 방송국과 국회의사당, 청와대까지 모두 군인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라디오에선 이런 말이 울려 퍼지죠. 우리는 부패한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 혁명을 시작한다. 그날부터 대한민국은 군사정권의 시대로 들어섭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960년 이승만 정권이 4.19 혁명으로 무너진 뒤 국민들은 다시는 독재는 안 된다며 새로운 제도 내각 책임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에서는 대통령은 상징적인 자리, 실제로 정치를 하는 사람은 국무총리였습니다. 당시 총리는 장면이라는 인물이었죠. 그는 청렴하고 바른 정치인이었지만 너무 소극적이었습니다. 혼란한 나라를 이끌기엔 힘이 부족했죠. 그 무렵 거리엔 시위가 이어지고 경제는 바닥을 쳤습니다. 국민 소득은 80달러, 청년들은 일자리를 못 찾고 장사는 안 되고 물가는 오르고 국가 전체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일부 민간 기업들은 작게나마 수출 준비를 하고 경제 자립을 위한 움직임을 조심스럽게 시작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혼란의 틈을 타 한 남자가 움직입니다. 박정희. 그는 원래 일제시대 만주군 장교였고 해방 후엔 남로당 군사조직에 가입했다가 잡혀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군 내부에선 그를 유능한 장교로 평가했고 결국 탄원과 감형을 거쳐 복권되죠. 그렇게 죽을 뻔한 사람은 다시 군의 중심, 육군본부 작전참모부로 복귀합니다. 거기서 그는 조용히 사람들을 모읍니다. 공식 명령 체계가 아닌 자기 사람들, 자신에게 충성하는 장교들만 모아서 은밀하게 쿠데타를 준비하죠. 이걸 비선조직이라고 부릅니다. 김종필, 김재춘, 윤필용 같은 인물들이 밤마다 만나 계획을 짰고 병력 이동부터 방송국 점령까지 모든 것이 철저히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1961년 5월 16일 새벽 3시 계획대로 서울은 순식간에 장악됩니다. 당시 군 수뇌부도 몰랐고 국무총리 장면은 도망쳤습니다. 심지어 육군 참모총장 장도영조차 사후에야 쿠데타 소식을 듣습니다. 박정희는 그에게 말합니다. 이미 시작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결국 쿠데타는 무혈 성공으로 끝납니다. 박정희는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만들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당선됩니다. 하지만 그는 처음에 말했었죠. 우리는 정치 안 하고 곧 민정이양, 즉 민간 정부에 정권을 넘기겠다. 그 약속 지켜졌을까요? 아니요. 그는 곧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고 포항제철을 세우고 새마을 운동을 시작합니다. 나라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고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엔 그늘도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언론을 통제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면 기사도 못 쓰고 기자는 해고되거나 잡혀갔습니다. 노동자들은 파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해도 막혔고 파업은 범죄로 몰렸죠. 그 유명한 전태일 분신 사건, 이 시기의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비극입니다. 그리고 정치도 억압했습니다. 야당 정치인은 구속됐고 국회는 사실상 무력화됐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아닌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조직이 뽑았습니다. 박정희는 헌법 위에 서 있었고 반대는 탄압의 대상이었죠.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박정희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경제 성장을 못했을까? 정답은 아닙니다. 당시 세계 질서는 미국이 반공 우방국에 경제적 지원을 집중하던 시기였습니다. 장면 정부도 경제기획위원회를 통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초안을 작성했고 미국의 국제협력처
ICA와 세계은행은 한국 정부와 차관 조건 및 경제 지원 협의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세계은행은 인프라 투자 차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었고, 미국도 정치적 안정만 보장된다면 자립 경제 전환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박정희가 아니었어도 경제 개발은 진행됐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방식은 더 느리고 더 민주적이며 더 공정한 형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박정희는 군사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을 경제 성장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빠른 성장과 함께 민주주의의 후퇴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묻습니다. 성장을 위해 민주주의를 포기해도 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과거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미래에 달려 있습니다. 시간의 기록을 다시 꺼내보는 시간, 타임키퍼였습니다.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타임키퍼는 여러분과 함께 역사의 진실을 이어가고 싶습니다.